되기 전에 이미 로마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로마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내쳤다는 것입니다. 고트족들은요, 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 훈족들이 밀어친 겁니다. 저 중부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고트족들이 훈족들이 왼쪽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이 고트족들은, 게르만족들은 이 강을 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조건으로 무기를 내려놓아라. 여러분, 고트족들에게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요, 그 무기를 다 걷어다가 같이 배를 타고 건넌 다음에 로마 영토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팔았어요. 더 비싸게 팔았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강을 건너는 조건이 뭐냐? 자기 자녀들을, 고트족의 자녀들을 속주로 인질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폭동을 일으키면 딸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질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당했던, 그 로마인들에게 당했던 수치와 절망, 특별히 성적 놀이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들이 경로하게 된 거죠.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트족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트족들은, 게르만족들은 충분히 로마화되어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로마 제국의 원로원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났습니다. 410년의 로마의 대함락 사건을 그린 상상의 그림입니다. 알라리크가요, 보시는 것처럼 괴물처럼 와가지고 그냥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알라리크는요,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요,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틸리코가 암살당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완전 열받은 거예요. 이제 스틸리코가 협상해가지고 대충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스틸리코가 암살되니까 안 되겠다. 치자 하고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막 이 그림처럼 막 불을 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고트족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베드로 성당 보호했습니다. 수녀들 보호했어요. 불 지른 것은 원로원 건물뿐이었습니다. 겁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황제는요, 로마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대함락하면은 야만족들이 로마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막 야만이 문명을 초토화시킨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제국은 붕괴했다는 것이죠. 게르만 민족들에게, 고트족들에게 홀대 정책을 하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틸리코가 살아있었다면 408년에 그가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기득권자의 원로원의 로마인들의 질시와 견제와 의심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스틸리코 장군을 받아주었다면 아마 로마는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8년도에 스틸리코 장군은 암살당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요, 멋지게 그의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어요. 스틸리코 장군은 에드워드 기본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공연히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초래할 큰 희생을 미리 예상하고 그들에게, 부하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스스로 목을 내밀었다 되어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더 큰 피해가 날까봐 이게 나의 마지막이다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목을 내밀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쇠퇴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세계가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세였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고립됨으로써, 유럽이 세계 전망을 상실함으로써 문명의 쇠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세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다른 세계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배타시하고 그들을 타자화하고 악마시합니까? 우리에게 유명한 격언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들. 남이 우리가 될 때 로마 제국이 번영했고요. 우리가 남이다 주장했을 때, 우리가 남이가 라고 주장했을 때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네 번째 강의의 끝입니다. 제 강의의 끝이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끝이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했을 때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개방성을 포기했을 때, 세계 전망을 상실했을 때 로마는 붕괴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탁월함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갈 때를 아시고요. 중지할 때, 멈출 때를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제낍시다. 다른 것을 환영하고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오늘 이 순간 탁월함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제국, 그것이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큰 제국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제국이 형성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네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